안녕하세요. 금융은 행정TV 김현웅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좋은 행정 정보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F5 영주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에 대한 검토부터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출입국 관련법과 지침 매뉴얼을 통해서 좀 그나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보다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어떤 모든 인허가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대상자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F5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이제 민법 이제 성년으로서 출입국 관련법 시행령에 별표 1-2에는 장기 체류하는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D7부터 E7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체류 자격은 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 중에 그 분의 배우자나 자녀도 해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이라든가 재외동포 F4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외에서 일정한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 자격이 있는 이제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체류 자격이 있는 분들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제 공로가 있는 사람, 60세 이상, 외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방문 취업, H2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 F2 자격, 그 다음에 D8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보실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벌금을 받았다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관련법을 위반한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가 대상자가 이런 법률 위반에 대해서 품행 단정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정한 경과 기간이 지나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보는 조건이요, 생계 유지에 관한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가계 자산으로서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가계 자산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생계 유지 능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적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렸냐면, 나는 소득이 있고 자산이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합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는, 불가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과 자산의 어떤 주체에 관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신청인 또는 가족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신청인의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해서 동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소득 산정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속한에 이전에 1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 보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인정 범위는 그 신청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가계 순 자산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게 발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을 얼마로 봤냐면요, 4억 1,100
4억 1,452만 원으로 봤으니까는 요 규정을 조금 기억했다가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펀드, 보험, 주식 이런 부분들 다 해당이 되고요. 전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펀드나 보험이나 주식이나 채권 등 같은 경우에는 환급 가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거. 환급 가액.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 가액을 자산으로 본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산에 관한 서류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니면 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잔액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정되는 소득의 어떤 종류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 세금이 낸 자산들을 합산해서 인정한다는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출입국 사업에서 이것도 또 봅니다.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어떤 증빙하고 국가의 어떤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서류를 또 제출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 준비를 그래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세나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 관련 증명서를 그 해당 기관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정되는 연간 소득을 대한 어떤 기준을 보시면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NI가 제가 알기로는 한 3,700, 한 5, 60만 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계 유지 능력을 보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장기 체류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국가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거는 아무래도 외국 분들이 오셔서 하니까는 그나마 우리나라에 뭔가 기여를 하는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더 내용이 있지만 요거는 패스를 하고 중요하게 볼 내용만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 소양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말한 내용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된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요건 5단계를 이수를 한 사람이라든가 또 영주용 또는 기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한 사람,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4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심사하는 대상은 일반 영주자하고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라든가 점수제 영주자라든가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학사, 석사 및 자격 소지자는 이렇게 심사 대상이다라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까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간단하게 쭉 말씀드리면 고액 투자자, 뭐 대한민국 출생한 화교, 첨단 분야 박사, 뭐 특정 분야 능력의 소유자, 특별 공로자, 연금 수혜자, 일반 분야 박사 쭉 있는데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구체적인 어떤 상담을 하시면 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가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공통 서류 부분인데요. 이건 뭐 본인이 직접 하신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출입국 관련 행정사들한테 이거를 이제 맡긴다면 행정사들이 다 준비를 할 건데 통합 신청서는 이제 행정사들이 준비할 거고 본인이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하이코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격 법정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권 준비하셔야 되고 현재 외국인 등록증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료 집증 서류,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원 보증서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신원 보증서는 이제 제출을 면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자라든가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라든가 이런 쭉 면제 요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어떤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 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요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 유지에 관한 이제 연간 소득에 관한 입증 서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우리나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입증 서류로서 납세 증명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것 생계 유지에 관한 거니까는 소득 금액 증명서, 납세 증명서도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납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 유지 서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서류로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소용 입증 자료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제 이수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이제 성적 증명서라든가, 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문의를 하시고,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다르고 뭐 미국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영주 이제 신청자의 어떤 내가 어디서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받아야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주 자격 신청자분들의 이제 국적국이 있죠. 여기에 이제 소지하는 권한은행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라라고 이제 여기는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그 나라에서 해당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다. 그럼 미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FBI 본부에서 이제 범죄 증명서를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의 경우에도 미국 전역에 범죄 경력이 포함되는 경우만 이제 인정된다고 이제 규정에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어떤 나라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범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가입국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가 가입 미협약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하고요, 외교부 인증을 거쳐서 범죄 증명서를 발급한 우리나라 이제 그 나라의 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사관, 여기에서도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조금 깐깐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이제 워낙 서류 위조나 여권 위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중국을 비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서류가 진정한 문서가 아닌 것들이 많고, 정말로 국가에서도 공무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들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정교하게 그 나라에서 발급한 것 같은 위조 서류도 대행하는 그런 업체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서류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보통 3단계를 거쳐가지고 서류에 어떤 진정성을 부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쭉 영주권을 받기 위한 어떤 굵직한 부분에서 지난번 영상보다 좀 구체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과 여러 가지 재반 사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건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테두리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아래에 제가 이제 번호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고, 상담을 또 원하신다 하시면은 한번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시거나 하셔서 상담을 드리니까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개인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서류를 지참하라고 오시면 구체적인 자문 상담이나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F5 영주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이제 기회가 되면 다른 체류 자격 부분에 대해서, 또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사증을 받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